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8만 9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4만 3,797명, 완치 3만 9,050명으로 집계되어 4.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은 사망자가 87명이 추가되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자카르타 주지사는 1일 코로나 확진자가 3배로 급증하자 대규모 사회적 제한을 다시 실시하고 비상사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취해진 모든 보건정책에 우선시 따라야 하며 전염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전하며 확진자 증가가 계속된다면 자카르타는 대규모 사회적 제한으로 경제활동, 사회활동, 종교활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카르타 1일 확진자 발생 수는 7월 8일 344명, 7월 11일 359명, 7월 12일에는 40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한편 땅그랑 지역은 대규모 사회적 제한을 6번째 연장하였습니다. 반텐 주지사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건 지침을 지속하기 위해 연장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7월 30일에 있는 이슬람 종교 행사에 있어서는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종교 행사는 이둘 아드하로 당일 진행될 예배와 가축의 희생제는 보건당국의 감시 아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내년 1월에서 4월경에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필요한 백신은 3억 4,700만여 개이며 백신이 생산되면 의료 종사자, 취약계층, 그리고 적색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백신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제약회사가 함께 연구한 것으로 현재 임상실험 3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 인도네시아 백신 공급량이 1억 7천만 개로 예상이 되어 인도네시아 전역에 공급하려면 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월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확진자 퇴원을 위한 후속 검사보다는 의심 환자 검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확진자가 퇴원하려면 2번의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해서 유전자 증폭 검사의 40%를 기존 환자 퇴원 여부를 위한 검사에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코로나19 검사 수는 인구 대비 부족한 수준이며 일각에서는 하루에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유전자 증폭 검사 수를 통제한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디지털 결제 시장은 작년 대비 50%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 생활 방식이 일상화되어 디지털 결제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0%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쇼핑을 처음 접했고 이 중 40%는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자상거래 부문은 지난해 230억 달러에서 올해 3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모바일 결제 표준을 정하고 통합하는 등 적극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디지털 결제 수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은행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매우 낮으며 현금 결제 비중이 높고 카드 사용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여 수많은 현지 디지털 결제 서비스들이 생겨났고 최근에는 중국의 알리페이가 현지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네시아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결제 플랫폼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 결제 서비스의 유입과 더 높은 소비자 수요에 맞춘 투자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결제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가 만들어지면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차세대 디지털 결제 시장의 격전지로 자리매김하는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인도네시아 국영통신회사 텔콤은 넷플릭스의 컨텐츠 전송을 재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텔콤이 제공하는 가정용 광대역 서비스 인디홈과 휴대전화 서비스 텔콤셀 등의 이용자도 넷플릭스의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텔콤은 넷플릭스가 영상 검열을 거치지 않는 등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현지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넷플릭스 외에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동일한 사유로 서비스를 차단당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비밀번호에 의한 시청 제한 기능과 시청자로부터 불만이 있는 컨텐츠는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외에도 저작권 보호 등에 관한 업계의 자율 규제를 준수하는 자세를 보여 텔콤에서 전송 재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텔콤그룹은 이동통신 텔콤셀과 인터넷 서비스 인디홈 등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최대 통신사로 텔콤셀은 1억 6,780만 명, 인디홈은 65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 지사는 현지화 지원 사업 지원 공고를 하여 대상 업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식품의 수입 통관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현지화 지원 사업은 수입 유통제도 관련 자문에서 현지 시장 트렌드와 규정에 맞는 포장 디자인 개발, 소요 비용 지원 등 농식품 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수입 시 어려움을 겪는 할랄 인증이나 식약청 식품검사와 등록을 지원하고 자칫 놓칠 수도 있는 기관세 장벽 해소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업체와 전문 디자인 업체를 연결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맞는 제품 디자인을 새롭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모든 분야에서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지원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인도네시아 내 한국식품 수입업체나 수입 예정업체로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AT 자카르타 지사로 접수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2일부터 남부 술라웨시 섬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인근의 3개의 강이 범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홍수로 6개 지구 4,930가구가 수해를 입었고 최소 1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으며 총 2,650명의 주민이 임시대피소로 피신한 상태입니다. 재난 당국 관계자는 주택은 물론 관공서와 공공시설까지 3에서 5m 높이 진흙이 들어찼다며 14일까지 15명의 사망자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마을에서만 56명이 실종됐다고 보고받았고 길이 끊겨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마을이 있어 사망자 및 실종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해당 마을은 그동안 한 번도 수해를 입은 적이 없어 갑작스러운 홍수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난당국은 임시대피소로 물과 식량, 구호품을 공수하고 연락이 두절된 마을에 접근하기 위해 도로 긴급정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앞으로 피해 지역에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홍수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상 인도네시아의 건기는 5월 중순부터 6월 초에 시작돼 10월께 우기로 전환되지만 올해는 우기가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더니 6월 중순 7월에도 국지적으로 물난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청춘 스타인 하나 한이파는 지난 12일 성매매에 연루되어 메단의 한 호텔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메단 경찰서장은 연예인들을 이용한 매춘할 선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호텔에서 성매매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 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 한이파와 남성 용의자는 메단 경찰서에서 구류 중이고 연예인 매춘할 선업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가로 알려진 남성 용의자의 정확한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고 성접대의 대가로 수천만 루피아의 사례금을 제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춘할 선업자의 요구로 해당 청춘스타는 당일 오전에 자카르타에서 메단으로 도착했고 메단의 한 호텔로 가서 남성을 만나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나 한이파는 인도네시아 FTV 채널의 간판 스타 중 하나이며 해당 채널은 로맨틱 코미디물의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 방송하여 젊은 배우들을 스타 대열로 이끌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리의 한 호텔에 의해 수영장에서 갇혀 지내던 돌고래 3마리가 구조되어 새롭게 조성된 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해당 호텔은 총 5마리의 돌고래를 키웠으며 투숙객들에게 수영장에서 돌고래와 함께 수영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돌고래 1마리가 폐사한 뒤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심이 쏠렸고 동물보호 당국과 비영리 단체가 함께 나머지 4마리를 구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조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던 돌고래들은 눈이 멀거나 이빨이 빠지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구조된 돌고래 중 1마리는 지난 3월에 폐사하였고 나머지 3마리가 자연 적응 훈련을 거쳐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해당 돌고래 보호구역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와 비영리 단체들이 공동으로 조성한 곳으로 바다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재활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번 구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비영리 단체 돌핀 프로젝트는 구조된 돌고래들이 바닷속 깊은 곳까지 드나들면서 탐험하고 노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진전이라며 우리는 돌고래들이 자연에서 생존할 방법을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잠수부 3명 등이 24시간 내내 돌고래를 돌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